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앞으로 이제 걱정되는 문제 몇 가지만 오늘 일단 그 맛배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견제해야 될 부분들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복만삼님 반말한다고 쫓아내, 못 알아먹는다고 쫓아내, 짜증낸다고 쫓아내. 저번에 계산서 내밀었는데 기억을 못해. 기억 안 납니다. 자, 당직 인선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 한민수, 정무실장 김영환, 대변인 권향역, 이런 분들이 지금 첫 번째 이제 당직자로 인선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친문 성향, 친문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랑 가까운 분들이 친문 성향이 강한 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박찬대 후보를 이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정청래 의원이 쓸 수 있는 인력 풀이 대단히 좁아요. 인간관계가 좁잖아, 인간관계가.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이라든지 이제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보직들이 있는데 여기를 또 어떤 분들이 맡게 될까 참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초선들이 지금 대거 등용이 되는 뭐 이런 지금 문제도 나타나고 또 뭐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그 당원에서 선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원 중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건 뭐 나쁜 일은 아닌데 참 그런 게 지금 뭐 도움이 될까? 과연 어떤 사람을 또 선출을 할까?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참 문제는 뭐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 능력이 과연 검증됐는지 의심스러운 이런 분들이 우리 당원들이 볼 때 충분히 능력이 검증됐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요 당의 보직을 맡게 되면 이건 뭐 정청래 의원이 인력풀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친문들이 이제 대거 등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이제 탕평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건 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직 인선은 뭐 당대표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 있는 분들 지금 아까 그 김병기 원내대표 뭐 요즘 아주 욕을 그냥 평생 들은 욕보다 많은 욕을 최근에 막 먹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선 의원인가요? 4선인가? 응? 김병기 의원이 미숙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김병기 의원 뭐 3선, 4선한 의원도 뭐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이거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등용이 돼가지고 과연 지방선거 판을 제대로 짤 수 있을지 이거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가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또 뭐 문제가 되는 인물이 등용되지 않도록 우리 당원들이 좀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걱정되는 문제는 이 문제죠.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정청래 이게 경향신문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 썼던 썸네일인데 정청래 당대표 되면은 조국 사면을 넘어 합당하고 물음표. 이런 제목으로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뭐 이건 뭐 문조탈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어쨌건 정청래 후보가 조국 대표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조국 대표가 저는 만약에 사면이 돼서 출소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국당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지금.
그 누굽니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뭐 대전시장을 조국당에서 출마를 시킬 것이다, 뭐 충청권에서 막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뭐 광역단체장은 뭐 언감생심이고 기초단체장도 조국당이 이길 만한 지역이 없어요. 조국당이 그나마 비벼볼 때가 이제 호남인데 과연 이재명 시대에 호남 유권자들이 조국당에 힘을 실어줄까요, 과연? 그래서 다음 저는 지방선거 때 조국당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조건에서 친문들은 정청래를 발판으로 해서 당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예요. 당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대권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친문의 부활, 이게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김어준이 짜고 있는 그림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정청래를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결국 정청래 체제 하에서 친문들이 대거 당직으로 진출을 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문들을 대거 공천을 해서 특히 조국을 민주당으로 복귀를 시켜서 조국을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만드는 것. 그래서 조국, 정청래, 김경수와 같은 친문 주자들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김어준의 구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태조면은 태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태종. 그러면은 이제 세종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딴 핏줄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인데 그럼 노무현의 적자들이 이게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노무현의 적자가 아닌 이재명이 상속을 받았어. 그럼 이재명은 잠시 노무현의 유산을 위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친문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야. 친문들이 볼 때.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무현의 유산을 갑자기 이재명이 잠깐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년 동안. 그러면 이 자기들 재산이잖아 이게. 이 재산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생각은 전 그렇다고 봐. 이재명한테 잠시 맡겨놓은 본인들의 유산을 되찾겠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 시켜놓고 친문들 부활을 해가지고 대권까지 가져오겠다. 이게 지금 저는 김어준과 친문 문조탈래의 생각이 아니냐 이런 거고, 그러려면은 조국이 다른 방송이래. 다른 쪽에 있으면 안 되죠. 민주당으로 들어와야지.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죠. 조국 당에서 대권 후보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수로 돼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려면은 조국을 빨리 사면을 해야 돼요 지금. 조국을 사면을 하고 그 다음에 정청래가 조국당과 합당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김어준이 가스라이팅을 해요. 야, 우리 원래 하나 아니냐?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조국하고 민주당은 원래 하나다. 조국당과 형제 아니냐?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장남, 차남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원래 한 집안이니까 합치자.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사면 얘기를 8.15 때 빨리 사면을 해줘야 되거든. 빨리 사면을 해줘야 조국을 명분으로 해서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한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합당이 되면은 공천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강신업이 얘기했듯이 공천을 누가 해요? 물론 경선을 하겠지. 정청래는 그냥 경선만, 컷오프만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컷오프 안 시키고 나오겠다는 놈들 다 나오게 만들어놔. 그 다음에 공천은 누가 하냐? 김어준이 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유튜버들이 공천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공천이라는 게 김어준이 서울시장은 누구 나가라, 경기지사는 누구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처럼 방송에서 밀어주면 되잖아. 그럼 그 공천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걸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때 밀어주면 돼. 자연스럽게. 이번처럼. 김어준은 직접 안 해도 돼요. 김어준이 안 하고 누가 하느냐? 밑에 똘마니들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김어준이 직접 하면은 그거는 치기 쉬워. 제가 싸울 수 있지. 야, 너 뭔데 네가 공천질이냐? 그러고 제가 싸움박질을 하는데 김어준이는 다 좋아. 우리 후보들. 누구든 다 좋아. 뭐 이렇게 해놓고 지가 미는 후보는 방송에 조금 많이 출연시켜주는 요 정도를 할 거야. 대신에 실제 공천 작업은 누가 하느냐? 똘마니가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똘마니가 벌써 공천 장난질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것 같은데 안 보이네. 그러게. 네, 잠시만. 예, 소리가 지금 잘 안 나와서. 김현종 차장. 최종권 들어서면은 뭐 외교부 장관이 뭐 할 것 같은데 안 보이네. 그러게. 진짜 안 보이네. 왜 보이지? 큰 거 하시려고. 서울시장? 뭐 안 보인다 싶으면 다 갖다 꽂네. 야, 벌써부터 흥행 걱정되세요? 어? 아니 그때 김현종은 매력적인 카드지. 이길 수 있는 카드야. 아, 그건 확실하지. 보수 쪽, 이미지도 좀 있으니까. 보수에서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 되거든. 서울시가 아직 그 민주당 쪽을 많이 안 좋아하나요? 그쵸?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아직도? 때문에. 그 다음에 늙은 도시야. 그러니까 지금 3, 40대가 다 경기도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고건, 조순, 우리 쪽에서 장선세랑 박원순. 민주당 사람 아니야, 다. 그러네. 그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 카드다. 왜 안 보이지? 여기서 말하면 희한하게 이루어진다? 희한하게 이루어져. 김현종 차장. 최종권 들어서면은 뭐 외교부 장관이 뭐 할 것 같은데 안 보이네. 그러게. 진짜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지? 큰 거 하시려고. 서울시장? 뭐 안 보인다 싶으면 다 갖다 꽂네. 야, 벌써부터 흥행 걱정되세요? 어? 아니 그때 김현종은 매력적인 카드지. 이길 수 있는 카드야. 아, 그건 확실하지. 보수 쪽, 이미지도 좀 있으니까. 보수에서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 되거든. 서울시가 아직 그 민주당 쪽을 많이 안 좋아하나요? 그쵸?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아직도? 때문에. 그 다음에 늙은 도시야. 그러니까 지금 3, 40대가 다 경기도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고건, 조순, 우리 쪽에서 장선세랑 박원순. 민주당 사람 아니야, 다. 그러네. 그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 카드다. 왜 안 보이지? 여기서 말하면 희한하게 이루어진다? 희한하게 이루어져. 김현종 차장. 최종권 들어서면은 뭐 네. 이게 두 번 제가 뭐 짧아가지고 두 번 보여드렸어요. 좀 황당하죠, 여러분? 아니, 김현종이 보수들이 좋아한대요. 아니, 김현종이 누군지는 압니까? 박찬대도 몰라, 보수 쪽에서는. 김현종이 나가면 보수 유권자들이 좋아해가지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대. 아니, 김현종이 누군데? 김현종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김현종이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좀 아는 거예요. 자, 그 참 희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김현종이 진짜 무슨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보수 진영도 좋아할 만한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김현종이 나가면 참 서울시장 선거에 승산이 있어. 뭐 예컨대 그런 만한 인물이 지금 있을까요? 약간 보수 성향인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같이 움직일 였던 뭐 그런 인물이 서울시장으로 나간다. 대중들도 다 인지도가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있나 지금? 지금 막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 근데 김현종을 누가 합니까? 아무 인지도가 없어요. 그냥 뉴스공장 나온 거야. 물론 대선 때 그 찬조연설한 거 있어요. 찬조연설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가 왜 안 보여요? 나는 그것도 웃기네. 지금 서울시장 너도 나도 나오려고 난리 아닙니까? 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박주민 의원도 지금 서울시장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현희 의원도 서울시장 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송영길 대표가 전에 나왔으니까 송영길 대표도 뭐 생각이 없진 않을 거야. 아니, 너도 나도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나가면은 무조건 되는 판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되는 판이에요. 이재명을 등에 업고 선거에 나가는데 무슨 보수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보수가 좋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번은 구도 싸움이야. 구도에서 이재명의 선거가 돼버려요. 지방선거가.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공천만 받으면 이기는 선거예요. 이건 공천만 받으면 누가 되건. 근데 굳이 뭐 보수 쪽이 좋아할 만한 인사를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 일 잘하는 후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왜 김현종이 나오냐 이거야. 그리고 김현종을 누가 밀어줬냐고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왜 김현종 뭐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동영이 저게 진짜 말 바꾸기 잘하는 놈이 라는 것이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대표 선거에서 뭐
정청래가 떨어지면 서울시장 나가고 박찬대가 떨어지면 인천시장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김현종이 왜 나옵니까? 이거 누가 봐도 김어준하고 무슨 커넥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누군가 오더가 나오는 거예요. 오더가 유튜버들이 다 저렇게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그 똘마니 유튜버들이 저 얘기들 이제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 김현정 경쟁력 있다. 김현정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주진보 유튜버들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잘 몰라. 김어준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경선을 해봐요. 야, 김어준도 추천, 이동영도 추천, 최욱도 추천, 너도라도 다 추천을 해, 유튜버들이. 그러면 진짜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그럼 김현정이 유리해지는 거야, 이거는. 경선을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다른 후보들을 깝니다, 저것들이. 안 까는 척 하면서 깔 거 다 까요. 박찬대 후보도 이번에 돌려 까는 거 봤잖아. 자, 그럼 공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박찬대가 이제, 정청래가 할 일은 뭐냐면은, 컷오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열어놔. 다 열어놓으면은, 김어준이 오더를 내립니다. 서울시장은 이 사람 괜찮은, 경기지사는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본인이 직접 얘기 못 해. 자, 그럼 이동현이 같은 똘마니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야, 서울시장 김현정이 좋다. 보수 쪽도 다 좋아하는 후보다. 그 근거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김현정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수가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 정도 인지도가 있어요? 김현정이라는 인물이? 통상교섭본부장을 한 게 노무현 때예요, 여러분. FTA 때. 이게 20년 전이야. 20년 전에 김현정이 FTA 협상할 때 뭐 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잘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 썬님, 맹목적인 정치인 우상하는 기득권 전략. 노무현 사위 보세요. 솔직히 가장 큰 노무현의 유산은 깨어있는 시민과 정치인들 잡아먹는 기득권 친문 카르텔이죠. 예? 김현종이 20년 전에 그 FTA 협상한 거, 그걸 지금 아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근데 무슨 뭐 보수 쪽에서 좋아한대. 그러니까 지들이 약 파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서 은근히요, 지금 이동영이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면은 확실히 될 분이 뭐 준비 중이다. 제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 상당히 비중 있는 분이 경기지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도 들었어. 그런데 그 외에도 출마할 분들이 있잖아. 근데 이분이 나오면 무조건 이긴대. 벌써 무게중심이 글로 간 거예요.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분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대충 알겠는데, 예,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서울시장 김현종, 그 다음에 경기지사도 제가 알기로는 친문 성향이 좀 있는 분. 뭐 부산시장은 뭐 조국 뭐 이런 건가? 경기도는 확실한 분이 나가야 됩니다. 예, 확실한 분이 나가야 돼요.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데 확실한 분이 나가야 됩니다. 인기 투표하면 안 돼요. 확실하면서도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저는 경기도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어르신들 뭐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도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들이 나가야 돼요. 민주당이 20년, 30년 집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네? 그 어르신들 마지막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출마하는 게 서울시장, 뭐 경기지사,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민주당의 미래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뭐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은 차기 혹은 차차기를 준비하는 분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마지막 꿈을 이뤄주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쟤네들이 지금 하는 짓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친문들 쫙 깔겠다 이거야. 네, 이수현님, 이번 서울시장은 송영길이죠. 이재명 단절될 정치 입지 자리 내준 송영길에게 이번엔 민주당에서 길을 열어줄 차례. 정치도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이 영순이는 송영길
대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재판 문제가 있어서 과연 지방선거 전까지 재판이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금이 환영을 할 수 있을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금이 환영을 한다라면은 송영길 대표가 본인 뜻이 있으면 송영길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 기회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 줘야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 엄청 싸우겠죠? 예? 여러분, 당대표 선거 한번 졌다고 우리가 좌절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저는. 예? 지금부터 엄청 준비를 해야 돼요, 또.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누구 할지. 쟤네들 벌써 약 팔고 있잖아, 이거. 김현종 하자잖아요, 김현종. 예? 이거 여러분 동의가 돼요, 김현종? 그냥 김어준이 밀어주면 그냥 다 검증된 거야? 어? 이동영이 밀어주면 검증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지방선거 공천 때도 얘네들이 이렇게 떠들면 이렇게 돼. 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박찬대도 지는 이런 선거판인데 민주당 상황이 이런데 그럼 다음 지방선거 6개월 남았어요. 이제는 지방선거 공천이 여러분 6개월 남은 거야. 멀리 안 남았어. 당대표 선거는 1년 뒤지만은 지방선거 공천은 이게 당대표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 6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6개월 뒤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이 싸움이 또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당권을 정청래가 진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불리해진 상황이에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면은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 해볼만 하지. 그런데 지금은 정청래, 김어준 거의 뭐 김어준의 아바타나 다름이 없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조건에서는 다음 지방선거 공천 싸움은 훨씬 더 어려울 거다. 송영길 대표 뉴스공장 한 번이라도 나갔어요? 여러분 그것도 희한하지 않아요? 감옥까지 갔다 온 송영길을 김어준은 왜 안 부를까요? 송영길 대표 뉴스공장 나간 적 있습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출연해야 될 사람이지. 조국보다도 더 많이 나갔어야지. 조국은 본인이 무슨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옥을 간 거고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정치 탄압 받은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드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좌절할 이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좌절할 여유가 없고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숫자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릴게요. 61대 38 이게 현실입니다. 61대 38 이거를 6개월 안에 우리가 좁혀야 돼요. 1년 뒤가 아니고 지방선거 공천부터 시작입니다. 6개월 안에 좁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김현종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김어준이 낙점한 사람들이 광역 지자체장 다 후보가 돼가지고 친문판이 됩니다. 여기가. 죽 써서 개 주는 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밤 10시에 최한욱TV 짜왕은 지치지 않습니다. 뭐 요 정도로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숙제가 많이 생겨서 저는 즐겁습니다. 일감이 많이 생겨가지고 행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재명의 뜻을 따르는 그런 유튜버라 일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더 흥이 나고 힘이 나네요. 더 열심히 한번 더 즐겁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